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림을 한 20분간 네. 지우기도 하고요. 그래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 그리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 아마 노승일 씨가 출석한 그 재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노승일 씨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마 박근혜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최순실 씨와 공무관계를 전혀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하고 병합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증인으로 지금 이제 노승일 씨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당사자인 최순실 씨는 또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에 내가 나와서 지금 앉아있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하고 진짜 관계없는 사건이야. 지금 말 그대로 이 한자로 얘기하면 오불가는 내하고 아니요 관계없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한번 졸았다 해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 아마 어떤 식으로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념무상. 생각 없이 시간 보내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 우리 학창 시절에 하나의 경험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확한 신경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참담한 신경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노승일 씨하고도 관련돼서 엮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참혹함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참혹한 시간, 참담한 시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에 아예 그런 쪽으로 시선과 신경을 끄고 한 곳에 몰입하려는 그런 하나 일종의 도피적인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승일 전 부장 질의 시간에 있던 겁니다. 노승일 부장 당시에 좀 상황하고요. 최명기 원장에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낙서를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 빼고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단은 지겨운 게 제일 컸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부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법리를 따져서 항의 나올 게 아니라 일종의 명예재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 재판이지만 결국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질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부정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본인이 그 지루한 거를 갖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낙서를 하게 되는 거고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판사나 검사가 보기에 그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나 잘 보이지 않나 판결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오히려 재판은 자체를 갖다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는 본인의 목적과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게 되는 거죠. 차재원 교수님 무서워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분석인데 저는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 이거는 이게 동의를 못하는 게요. 예를 들어 이 재판의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이게 정인을 수백 명 부르고 변호사를 계속 보강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정해지면 변호사를 계속 추가 선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도 선임하려고 계속 지금 앞으로 보강 예정인데 저는 이게 어제 아마 그린 거는 어제 재판만 보면 노승일 부장의 증언은 최순실하고 이런 문제고 본인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없는 나하고 상관은 없는 증언입니다. 물론 이게 아주 간접적으로의 공범이니까 관계 있을지 몰라도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고 모르는 분들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본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재판 같으면 다른 짓 안 하겠죠. 직접 이게 주의 깊게 하겠지만 어제 재판만 보면 정언이 불필요하다 이런 해서 아마 그림을 그렸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재판에 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찌릿한 순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서요. 재판부 권위를 약간 무시하는 건 아니냐.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그렇게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들이? 그거는 이게 뭐 저도요. 예를 들어 이게 공부하다 보면 심심하면요.
저도 이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딴짓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몇 시간 하다 보면 본인하고 관계없는 재판도 이게 부득이하게 예. 참여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지루한 것도 사실이고 예.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권위하고 부정하면은 예. 아예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럴 텐데 그 기업체에서도 왜 회장 주재 회의가 좀 지루하면은 졸면은 안 되잖아요. 예. 눈은 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는 하되 낙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심리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정신은 차려야 되고 아니면 졸리고 예. 지난번에 졸았다고 또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보고가 됐을 테고 예. 그러니까 눈은 부릅뜨고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낙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종범 수첩이 50몇 건이라는데 안종범 그 경제수석은 대단한 분이죠. 하나도 안 졸고 낙서 하나도 없이 대통령 얘기한 거 다 받았었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또 재판에 가장 큰 증거가 된 면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재판의 권위를 무시하기보다는 예. 재판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어제 재판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영일 평론가님, 네.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성격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게 이 부분인데 네. 최순실 씨 졸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최순실은 재판을 주도하려고 그렇죠. 기를 쓰고 애를 쓰고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 재판정 허락을 받고는 썰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최순실은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자신이 싸워서 자신의 기득권을 얻어내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파이터 기질이고요. 박 전 대통령은 좀 몽상가, 이상주의자 스타일에다가 어찌 보면 돈키호테와 햄릿의 결합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물과 불처럼 극명하게 다르다. 근데 어떻게 이런 다른 사람들이 예. 40년간 함께 하면서 결국 권력의 정점에서 이런 일까지 벌였나 참 저는 궁금합니다. 보면 볼수록. 예.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그때 재판에서 이경재 변호사를 째려보는 순간이 한 번 있었는데 증인신문 순서를 두고 유영하 변호사하고 이경재 변호사하고 좀 옥신각신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자의 표현을 보면은 최 교수님 매서운 눈빛으로 쳐다봐. 저희는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알잖아요. 레이저 눈빛. 예, 이걸 한번 쳐다봤다는 거군요. 그 사실 그 이경재 변호사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유영하 변호사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뭐 동지적 관계일 수도 있지만 예. 그러나 서로 의뢰인은 서로 다르잖아요. 서로 입장을 지금 보여야 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경재 변호사가 지나치게 최순실 씨 쪽으로 옹호를 하면서 상대적으로 내한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은 이 지금 자신 둘러싼 여러 가지 사건에서 이건 최순실 단독 범행이지 예. 나하고는 관계 없다는 식의 입장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자신이 조금이라도 뭔가 엮이는 듯한 식으로 흘러갈 경우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견제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앞서 근데 그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자체가 저는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법리적인 해법보다는 정치적 해법을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 최종 사면까지도 아마 머릿속에 그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최순실 씨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최순실 씨는 냉정하게 이 재판을 봤을 때 재판이 다 끝났다. 똑같이 유죄를 받았다. 형량도 거의 비슷하게 받았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해법에 의해서 나갈 수 있지만 예.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어차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그렇죠. 아까 이경재 변호사 째려보는 눈도 따지고 보면 나를 꼬리를 자르고 나하고 완전히 결별하려는 모습일 거야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자신은 조금이라도 형량을 낮춰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먼 걸 내다보면서 뭔가 대범하게 예. 뭐 대담하게 보이는 그런 재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최 예. 교수님 말씀하고 조금 다른 지점이 있는데 그게 지금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균열이 갈라지는 대목이에요. 예. 뇌물죄가 모두 여기 걸려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가장 중요해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순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그렇죠. 뇌물죄가 인정되면 형량이 어마어마해지는 겁니다. 근데 뇌물죄가 만약 무혐의가 됐다. 그럼 최순실의 죄는 아주 가벼워져요. 결국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특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특혜 실체가 없네? 뇌물이 무혐의네? 예. 그럼 소소한 혐의만 남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바로 이제 이 피고에서 피해자로 바뀝니다. 예. 대통령이라는 이 절대 권력이 강요를 해서 돈을 그냥 뜯긴 기업의 그렇죠. 안타까운 총수예요. 풀려납니다, 바로.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은 강요죄가 남아요. 권력을 이용해서 삼성을 강요했고 그 돈을 자 승마 지원하시오. 예. 이렇게 한 혐의가 돼버리거든요. 형량은 많이 낮아지겠지만 이 대목에서 이 세 사람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어제
이경재 변호사가 유영하 변호사보다 훨씬 변호사 선배죠. 예. 자, 내가 먼저 좀 합시다. 이 순서에 끼어들면서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절차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예. 재판 평생 처음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래도 뭔가 느낌을 감지하고 레이저를 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경재 변호사가 또 한마디 한 게 자, 최순실 아닙니다. 최서원이라고 불러주세요. 예, 이렇게 그렇죠. 얘기합니다. 예. 그리고 미묘한 대목이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순실 측에서는 좀 균열의 길로 접어든 것 아닌가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균열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을 자기 아직도 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영하 변호사가 6월 1일 날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나 했어요. 삼성 사건은 최순실이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고만 확실히 해주면 네. 박근혜 대통령도 거기에서는 자유로울 텐데 확실하게 좀 총대를 안 맨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최순실이가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 증언도 하고 많이는 하지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안 차니까 저 더 좀 몸을 굽혀서 예.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완전히 좀 100% 마음에 들게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해도 예.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노려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유영하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심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했다는 얘기가 최순실 씨가 삼성 사건 없다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를 그러지 않아서 여기까지 하고 왔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게- 그 예. 아마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는 최순실 씨가 처음에 이게 내가 전적으로 다 해서 예. 삼성이 지원받은 거다.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대통령은 안 끌려왔을 연루가 안 텐데 되는 거죠. 아마 이게 뭔가 최순실 측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어제 그 순서 있잖아요. 어제는 보면 이게 그 원래는 이경재 변호사는 신문권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피고인이 출석 안 하면 변호사도 이게 피고인의 대리이기 때문에 신문권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반대 신문을 이제 보장해주기 위해서 편의상으로 예를 들어 이경재 변호사가 신문한 걸 녹음해서 이걸 증거로 내면 인정해주겠다. 이래가 편의상으로 어제 한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유영하 변호사가 우선권이 있는데 예. 이걸 이게 먼저 막 서로 이제 먼저 하려고 하니까 째려본 거고 저는 이게 그거는 이경재 변호사가 잘못한 거죠. 원래는 본인은 권한이 없는 거예요. 신문할 어제는 최순실 안 왔기 때문에. 예. 자, 그다음에 저는 두 분이 지금 40년 우정이 건강하느냐. 제가 보기에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섭섭하고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왜? 경계의 담장을 낮춰가지고 이까지 끌려왔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대립할 거로는 안 보여요. 아,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까지도.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두 분이 싸워서 폭로전으로 가면 결국에 둘 다 공멸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는 말을 맞춰서 재단은 정말 이게 좋은 취지로 선의로 적법하게 한 거고 승마도 이게 정유라만 지원한 게 아니고 삼성에서 전체 다 예. 국가대표 6명 다 이게 적법하게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이게 궁극적으로는 말을 맞춰서 협조 관계로 갈 거고 예. 다만 이제 그 변호사 유영하 변호사는 박 대통령의 충성심 대단하잖아요. 예. 본인이 볼 때는 이게 최순실 씨가 너무 조금만 떠나면 될 텐데 좀 약간 야속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그 섭섭하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근본적인 대립은 없을 것이다. 이래 보입니다. 막판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런 식으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공멸하고요. 예. 둘이 이게 말을 맞춰야 둘이 살거나 공멸하거나 알겠습니다. 한 명이 살고 한 명이 죽는 경우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째려본 부분에 대해서도요. 저희가 최명기 원장 좀 물어봤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당 부분이 자기 통제하에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본인이 생각했던 질서 정연함에서 버긋나는 일이 생겼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었을 테고요. 그러한 행동을 갖다 벌인 게 본인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이경재 변호사가 그랬기 때문에 더욱더 감정이 순간적으로 드러났을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조금 일리가 있네요.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를 보면 참 의전에 굉장히 익숙하신 그렇죠. 분이에요. 예. 상당히- 그게 흐트러지는 것 같으니까 예. 좀 기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상당히 그러니까 본인이 항상 모든 행사, 모든 그 상황의 주인공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지금 신문을 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은 지금 최순실씨가 공모한 거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쉽게 말해서 자기 재판이 아니라 이 지금 딴 사람의 재판을 지금 보는 듯한 그런 생각을 아마 가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 예. 그 설사 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재판이 시작됐지만 그럼 자신의 변호인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가야 되는데 왜 최순실 씨 변호인이 앞서 우리 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 변론권도 지금 사실 행사하기 어려운 재판에서 왜 나대느냐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 좀 자존심
이런 자체가 상당히 어제는 아마 좀 짓밟혔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평론가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그림을 한 20분간 지우기도 하고요. 그래는 장면이 목격이 됐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림 그리는 장면이 목격된 것이 아마 노승일 씨가 출석한 그 재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노승일 씨 재판을 지켜보면서 아마 박근혜도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지금 최순실 씨와 공모관계를 전혀 완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하고 병합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씨와 관련된 증인으로 지금 이제 노승일 씨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작 당사자인 최순실 씨는 또 안 나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건에 내가 나와서 지금 앉아있다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하고 진짜 관계없는 사건이야. 지금 말 그대로 이 한자로 얘기하면 오불가는 내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건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럼 그 시간에 뭐 하겠습니까? 지난번 재판에서 한번 졸았다 해서 언론에 보도됐다는 거 아마 어떤 식으로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따분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말 그대로 무념무상. 생각 없이 시간 보내는데 가장 좋은 거는 그림 그리는 거 우리 학창 시절에 하나의 경험 아닌가요?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 일단은 지겨운 게 제일 컸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재판부의 결론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라고 본인은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법리를 따져서 항의 나올 게 아니라 일종의 명예재판으로 가고 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소명하는 재판이지만 결국은 본질은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질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본인은 무조건 부정하는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재판 자체가 굉장히 지루해지는 거고요. 그 와중에서 본인이 그 지루한 거를 갖다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낙서를 하게 되는 거고 낙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할 수 있는 거고요. 판사나 검사가 보기에 그 행위가 부적절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나 잘 보이지 않나 판결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고 오히려 재판은 자체를 갖다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데는 본인의 목적과 취지에 오히려 부합하게 되는 거죠. 차재원 교수님 무서워하고 거의 이제 유사한 분석인데 저는 이게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의 결론이 정해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신경은 알 수 없지만 자신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참담한 신경 자체가 이런 그러니까 노승일 씨하고도 관련돼서 엮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더 참혹함스러움을 느끼면서 이 참혹한 시간, 참담한 시간을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에 아예 그런 쪽으로 시선과 신경을 끄고 한 곳에 몰입하려는 그런 하나 일종의 도피적인 심리가 작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재판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노승일 전 부장 질의 시간에 있던 겁니다. 노승일 부장 당시에 좀 상황하고요. 최명기 원장에게 저희가 이 부분도 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저는 낙서를 그림을 그리는 줄 몰랐어요. 요번에 와서 알았었는데 상당히 호응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이경재 변호사가 안민석 의원의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는 책을 들고 어떤 한 페이지를 두고 이걸 증거물로 제시하겠다라고 했더니 옆에 이제 이영하 변호사한테 정치적 공세에 대한 이렇게 막 사인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질문들이 이제 정치적 공세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 빼고는 그냥 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부정하면은 아예 눈을 감고 있거나 그럴 텐데 그 기업체에서도 왜 회장 주재 회의가 좀 지루하면은 졸면은 안 되잖아요. 눈은 뜨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는 하되 낙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심리 아닌가. 그러니까 재판에는 관심이 없고 정신은 차려야 되고 아니면 졸리고 지난번에 졸았다고 또 신문에도 나고 하니까 보고가 됐을 테고 그러니까 눈은 부릅뜨고 하니까 할 게 없으니까 낙서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종범 수첩이 50몇 건이라는데 안종범 그 경제수석은 대단한 분이죠. 하나도 안 졸고 낙서 하나도 없이 대통령 얘기한 거 다 받았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부메랑이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또 재판에 가장 큰 증거가 된 면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재판의 권위를 무시하기보다는 재판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특히 어제 재판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최영일 평론가님, 최순실 씨하고 박 전 대통령하고 성격이 극명하게 엇갈린다는 게 이 부분인데
최순실이 졸았다는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오히려 최순실은 재판을 주도하려고 그렇죠. 기를 쓰고 애를 쓰고요. 증인에게 직접 질문하게 해달라 재판정 허락을 받고는 썰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최순실은 현실주의자고 굉장히 이거는 이게 동의를 못하는 게요. 예를 들어 이 재판의 결론이 정해져 있으면 굳이 이게 증인을 수백 명 부르고 예. 변호사를 이렇게 계속 보강해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결론이 정해지면 변호사를 계속 추가 선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 공보관 출신도 선임하려고 계속 지금 앞으로 보강 예정인데 예. 저는 이게 어제 아마 그린 거는 어제 재판만 보면 노성일 부장의 증언은 최순실하고 이런 문제고 예. 본인하고는 이게 전혀 관계없는 나하고 상관은 없는 증언이니까. 물론 이게 아주 간접적으로의 공범이 관계 있을지 몰라도 예. 직접적으로는 아무 관계 없고 모르는 분들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본인하고 직접 관계되는 재판 같으면 다른 짓 안 하겠죠. 예. 직접 이게 주의 깊게 하겠지만 어제 재판만 보면 정언이 불필요하다 이런 해서 아마 그림을 그렸을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보기에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재판에 응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뒤에 나오겠지만 박 전 대통령이 찌릿한 순간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서요. 재판부 권위를 약간 무시하는 건 아니냐. 그런 성격은 없습니까? 어느 그렇게 분이 그림 그리고 그러는 것들이? 그거는 이게 뭐 저도요. 예를 들어 이게 공부하다 보면 심심하면요. 저도 이게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딴짓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재판을 몇 시간 하다 보면 본인하고 관계없는 재판도 이게 부득이하게 예. 참여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지루한 것도 사실이고